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준석의 스나이퍼도 아니고 한동훈의 스나이퍼도 아니고 미국 대선을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런준석이잖아요. 런쥔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 미국 갔어요 지금? 공식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데. 아니 걔 왜 미국 갔어? 뭐 미국 대선을 보러 간다는데 미국인도 아닌데. 미친놈 그래서 지가 가봐야 뭔 소용이 있다. 구경 가는 거지 뭐저 이거 세비로 가요. 이거 국회의원은 출장 가면 비행기 표고 뭐고 다 그 국가 돈으로 가는 거예요. 지 돈 한 푼도 안 써 이놈이. 그러니까 구경 가 이놈이. 런준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을 갔다는 없는데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준석 꽤나 끈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의 행동 반경을 다 꿰고 다 있더라고요. 꿰고 있구나. 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 이준석 이 타이밍에 미국 대선 보러 갔다고. 근데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 기사는 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식 행사로 안 올렸겠지. 이준석이 미국에 간다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가면 뭐 간다, 하버드를 가면 간다, 하버드 미국 가면 하버드 저 성적 증명서 띄워오라고 그럴까봐. 공식적으로 안 알리는구나. 그때도 오피스들이 다 쉬는 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 기계들이 있어서 $9만 내면 다 뽑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런준석입니다. 이제 런준석. 국내 상황이 힘들어서. 런쥔석으로 미국으로 도망갔구나. 네, 그래서 미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마침 대선이길래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해서요. 공짜로 아주 잘 돌아다니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며칠 내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니 한 10일 안짝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박빙의 승부일 때는 한 10일 안짝으로 나오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동률로 떨어져서 하원 의원이 결정하는 것까지 갈 수도 있다 정도까지의 최악수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이슈가 커질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뭐 한 10일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한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 이제 4년 동안 또 미국을 지켜내야 할 이제 대통령, 이제 이례적으로 트럼프 2기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최초의 유색 인종 여성 후보 해리스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현대에 와서 가장 핫한 대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막상막하 사실 9월달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를 두고 60% 이상 승률을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판에 치고 들어온 게 사실 막대한 자본, 말도 못하는 자본이잖아요. 그게 해리스한테 몰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선판이 아니잖아요. 뭐 조단위 대선판이냐 보니까. 거기 뭐 돈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해리스 포드가 해리스를 또 지원 유세하고 그러더라고요. 해리슨 포드. 해리스 포드가 영화 나와가지고 배우. 지금 미국 뭐 빌 게이츠 등등 뭐 그러니까 무슨 뭐 일론 머스크만 빼고 나머지 이제 뭐 저쪽은 다 이제 해리스를 지지를 해버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는 어울려. 왠지 그 약간 마초. 또라이 마초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낸데 이런 약간 돌출 행동 잘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약간 천재적인 기질도 있고 약간 비슷해요. 괴짜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 둘이가 찰떡. 그다음에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한 거 이런 거. 이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자 문제. 이번에 뭐 8명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대저택을 그러니까. 구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내용만 봐도 이제 압도적인 남성의 지지를 받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우위에 점했었는데 막판 변수가 이제 낙태권 이슈가 나오면서 여성들이 이제 지지를 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2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시작한 곡 이게 조직적으로 지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화장실에 뭐 쪽지가 맞아요. 붙어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성들이 움직였는데 그냥 젊은 여성들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쪽에는 또 생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식권. 생식권 또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 뭐 임신과 낙태와 뭐 이런 모든 권한은 여성 권한인데 이제 트럼프가
여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할 거야라는 그 말에 발끈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연세 드셨던 여성분, 공화당을 지지해왔던 온건파들도 그러니까 손녀 또는 내 딸의 생식권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또 이제 막판에 강하게 집결을 하면서 해리스가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박빙이다. 근데 이제 개표가 처음 시작된 곳에서는 이제 선거인단이 6표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 3대3 동률이 나오면서 나왔어요. 더 심하게 쪼는 맛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싸우자 총알. 총알. 그런 대선이 없었지. 그러니까 기가 막혀 하여튼. 보통 그렇게 하면 눈 꼭 감고 이렇게 내 죽었네 하고 네. 뭐 여기 1.5cm 이렇게 해도 막 죽었네 하는데 총이 싸우자 이걸로 대단해요. 대선판 완전히 돌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의 핵심은 경합주에 대한 승패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경합주라는 게 지금 마지막 사진 혹시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네네. 지도 미국 대선 주변. 네. 지금 이미 확정된 주들은 43개 주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7개 주만 남았어요.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러니까 이쪽 요런 박사님 거, 쪽에서부터 예. 네바다, 애리조나, 저기 위스콘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까지. 요 부분을 가지고 누가 따먹나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더 많이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걸렸죠. 승패가 걸려 있는 건데 사실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이겼고 또 그 전체 투표수에서는 해리스가 이겼다 하는 뭐 예전에 있었고 옛날에 엘고어 같은 엘고가 경우도 그랬죠. 그때 미국 대통령이 엘고어였으면 또 지금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 대선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결정이 났고 지금 말씀드린 그 7개 주에서 누가 잘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왜냐면 이게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요. 위너 테이크올 전부 가져가거든요. 선거인단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승패가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펜실베니아가 19개 선거인단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좀 가장 네. 크다라고 봐야 가장 되는데 여기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랑 조지아랑 애리조나랑 네바다. 요렇게 남부죠. 네, 남부 요쪽이 선벨트라고. 네, 선벨트라는데 요쪽이 지금 우위에 있어요. 해리스보다 대체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따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그런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선벨트를 빼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만일을 한다라고 하면 선거인단이 지금 현재 확보된 선거인단의 보태기에서 같아져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미국 대선의 대통령을 결정하냐? 하원 의원이. 의장. 네. 하원이 의장이.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펜실베니아가 약간 움찔움찔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그 펜실베니아가 트럼프 원래 여기가 요렇게 파란 부분이 사실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강세 지역이. 트럼프가 저 펜실베니아의 매력을 좀 던졌는지 펜실베니아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막판 유세도 두 사람이 펜실베니아를 끝으로 그렇죠. 정리를 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말 모르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들 한국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잖아요. 미국 대선 남의 나라 대통령 영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의 나라 대통령이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세계 경찰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라든지 아니면 안보라든지 이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방국이라고 하죠. 우방국의 모든 것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된다. 세계 질서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이 남의 나라 전쟁인데 쉐쉐 하면 된다라는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에 편성됐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그렇죠. 이쪽으로 편성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우방국 쪽으로 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자유진영 쪽으로 이제 속해져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인들도 댓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보면 뭐 해리스가 돼야지, 뭐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거는 또 좀 복잡한 상황이 복잡해요. 복잡한 왜냐하면은 상황이 그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기본이 자기네들이 패권국을 유지하는 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차이가 1인치 차이밖에 없다. 그게 국제 정치의 이제 정설인데 이제 차이 나는 건 이런 거겠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방위비 압박을 거세져 방위비 우리가 많이 좀 내야 되고 그다음에 통상 압박이 좀 거세질 있을 거고. 거다 이런 얘기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불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세계 질서가 그러니까 좀 우유부단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가 불안해지면 세계 경제가 지금 바이든이 실패한 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민주당의 바이든이 사람은 나이스하고 스마트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결단할 때 결단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저렇게 됐지 중동 저렇게 됐지 그거 말고도 북한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패권국의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는 돈 내놔! 방위비 내놔! 이래서 저 새끼 막 이러지만 사실은 세계 경제가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뭐 나이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구멍 저기 구멍에서 세계 경제가 주저앉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또 세계 경제의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러니까 그거 이제 뭐 이쪽이 구멍이 나고 이쪽이 구멍은 나니까 우리한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거기가 거기 아닌가. 근데 또 뭐 거기가 아닌가. 걱정하는 게 이제 그 보호 무역을 하는 입장의 트럼프다 보니까 이제 자국의 이익을 우선 먼저 하고 한자 이러니까 또 세계 경제가 좀 뭔가 우리도 보호 무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자꾸 가다 보면 경쟁에 가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걸 수 있지만 약간 뭐라 그랬죠? 좀 강력한 리더십은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트럼프를 외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를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민 정책 빵꾸나는 부분 그리고 마약 그 거리에 막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민자들이 넘쳐오는데 한 주마다 지원금 이거 다 우리 세금 아니냐 다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 세계에 이제 모임을 딱 가면 바이든은 나이스하잖아. 툭툭. 트럼프는 손도 먼저 안 내밀어. 안 일어나면 손도 안 내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어서 좀 매력적이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을 그래. 거다. 그리고 패권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중간에서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트럼프가 그 기축통화 이재명이 얘기한 기축통화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 엉뚱한 소리 했는데 지금 기축통화 그러니까 쉽게 가면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치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야 기축통화국 하기 싫다 뭐 발행해봤자 우리나라에 플러스 되는 것도 없고 중국 니네들 해라고 했는데 중국이 아니요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바짝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도 2등국에서 뭔가 1등국 가고 싶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강력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도 못 넘는 그런 선들을 분명히 트럼프는 좀 가지고 있어서 쉬워죠. 저 패권국을 절대 놓지 않고 그러니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패권국은 안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지 쉬워지고. 밀당도 너무 잘할 뿐더러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이제 미국 내 사회 내에서는 좀 바라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조금 주축이 돼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데 젊은 남성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관건은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는데 지금 아직 투표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얘기하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서 지금 펜스 지금 치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왜냐하면 지금 그 부정선거가 맞아요. 벌써 여기저기서 징후가 포착돼 있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공공연히 경고를 줬거든요. 선거 개표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상당한 그 말하자면 배팅이에요. 왜냐면 그럼요. 그 보통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선거 전에 얘기하면 저거 지면은 저 부정선거 편들 저 핑계 대려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이미지가 잘못된 비겁한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했다는 건 뭐냐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경고하는 거지. 부정선거 하는 놈들 아는데 너희들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안 하면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부정선거를 하면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부정선거 경고한 거 아닌가. 그만큼 또 사인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 4일 전에 11월 초에 사전 선거에서 중국 유학생이 부정선거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나왔고. 잡혔어요. 잡혔고 네. 나왔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야 워낙 이거 보시면 워낙 땅덩거리가 넓고 한 주가 한 나라라고 그리고 보면 되고. 주마다 또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개표 방식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나라야.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가는 거 우리는 그냥 곳곳에 동사무소 있잖아요. 정말 2시간씩 운전해서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열심히 가. 그렇게 봤을 때 사전 투표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워낙 인구도 많고 2억 5천만 인구도 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2억 5천만 인구죠. 그러니까 이제 우편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 우편 자체를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부정선거라는 게 또 나타났으니까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사실 결정은 돼 있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장단점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장점은 이제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돼도 아마 그냥 자기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수사라든가 뭔가 하나는 할 거예요. 그 중국과 그러면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그러면 이제 그 나비 효과로 우리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슈가 타오를 수 있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는 방위비는 올려달라고 그러지만 한미동맹은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포기할 사람이면 방위비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럼요. 그냥 쓱 빼버리지. 민주당이 그동안에 위험했던 게 카터도 그렇고 민주당 대통령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들이 민주당 대통령들이 많아요. 공화당은 오히려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맹 강화를 외치거든요. 근데 돈 내놔라 이거지. 공짜로는 안 된다 이거니까. 제대로 하자. 그건 뭐냐면 동맹국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것 같으면 돈 내라는 소리 뭐하라 해. 그냥 빼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보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강점이 있다. 그리고 보호무역은 양쪽 다 할 것 같지만 양쪽 다 뭐 할 것 같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해리스가 이제 위험한 거는 부통령은 해봤지만 이 마초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시진핑 마초죠. 푸틴 마초죠. 김정은이 마초죠. 그다음에 네타냐후까지 마초야. 저거 이스라엘 완전히 동생으로 여겼는데 이제 동생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기어오르죠. 기어오르죠. 젤렌스키도 마초죠. 이게 다 마초들이야. 근데 해리스가 결국은 패권국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마초들을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이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질 않아요. 아는 상황에서 예전엔 미국의 힘이 강력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GDP의 뭐 40%까지 차지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20%, 25%밖에 줄어들었고 힘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런데 상대는 마초들이 덤벼들고 있고. 근데 이거를 드라이브로 확 해리스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도박사들은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치고 도박사들은 배팅을. 네. 근데 여론은 이제 해리스가 해리스. 우세하다고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좀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력한 뭐 좀 지킴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100년 단위로 이제 패권국이 바뀐다라는데 100년 가까이 지켜왔잖아요. 저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제 강한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패권국이 유지되는 게 우리 국익에 좋아요. 아, 그럼. 중국이 패권국 됐다고 칩시다. 아이고. 아이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고려 시대 때 수백 년의 역사 중에 반토막을 세자들 보내가면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그 진짜 그거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강한 미국이 유지되기를 그래야 우리 국익이 좋다. 미국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떠나서 우리가 혜택 받는 게 더 강한 미국이 되는 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성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는 거를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저는 성별과 상관없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조금 마초 같은 스타일에 그리고 좀 뭔가 지도자라면 휘어잡는 그 그럼. 그립감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그 계단도 못 올라가고 약간 그 총을 맞아도 이렇게 싸우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데 이거를 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 같으면 트럼프를 뽑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배팅해 보시죠. 누가 될지. 그러니까요. 재미삼아 누가 된다 하고 댓글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